안녕하십니까, 자정이 진재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생차를 의형 자사 위에 우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실 차는 온산 생차 중에서 선입니다. 저는 이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다른 차보다도. 왜냐하면은 저는 임창 쪽에 향이 조금 높은 그런 생차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창 쪽에 고수 원료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이차 칼이죠. 보이차 칼은 뾰족하기 때문에 항상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차를 뜯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저울에 4g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4g 정도 재었고요. 자, 저는 항상 모든 차를 우리기 전에 그 차오나 공도배나 그런 부분들을 예열도 할 겸 또 씻어내기도 할 겸 한번 물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쓰려고 하는 필터는 복건성의 득화현에서 나온 그 백자로 만든 필터입니다. 경덕진의 잔들. 제가 오늘은 3명을 위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뚜껑 받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물로 한번 씻어주고요. 자, 태수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자, 조금 전에 계량한 보이생차를 자사완에 넣어줍니다. 자, 충분히 끓인 물로 처음에 보이생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높이 들어서 물을 콸콸콸 부으면서 좀 거품을 발생시켜줍니다. 이 거품은 뭐 차에 들어있는 어떤 건엽에 들어있는 한 0.1% 정도 되는 사포닌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다당류들 아니면 단백질들 뭐 수용성 단백질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품을 발생시킬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뭐 몸에 안 좋거나 뭐 맛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거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간 좀 기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품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어서 거품을 제거를 시키고요. 처음 세차를 하면은 차에 있는 카페인 성분도 조금 많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카페인 민감한 분들은 세차를 이렇게 잘 해주면 좀 카페인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항상 계란배도 마찬가지고 차오도 마찬가지고 우려낼 때는 그 공도배에 부어낼 때는 그 물이 충분히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좀 오랜 시간을 들고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잔은 새 차이지만은 저는 다 버리지 않고 약간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첫 탕에서 과연 어떤 향이 나오는지 어떤 맛이 나오는지 좀 보면서 이제 첫 탕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려버리면은
사실 차탕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됩니다. 차가 어느 정도의 뭐 고수차인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 향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 나온 차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생각보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 차의 그 내력을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렇다면은 조금 맛을 보고 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뱉어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조금이라도 삼키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맛을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이 탕을 다시 또 잔을 예열도 할 겸, 다시 예열도 할 겸, 그 다음에 이 잔에 있는 어떤 배저 향을 또 느끼기도 할 겸, 이렇게 그 손님에게도 이렇게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드실 분은 조금 드실 분은 조금 드셔보시고, 드시기 싫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부어버리라. 이렇게 대수 그릇을 이렇게 앞에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도배에 남아있는 향을 잘 느껴봐야 합니다. 보이생차는 정말로 뭐 신기한 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많은 다양한 그리고 강하고 뚜렷한 향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탕에서 공도배에서 나오는 어떤 향들을 충분히 즐겨줘야 됩니다. 뭐 고수차라면은 어떤 그 단향 위주의 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뚜렷하게 올라옵니다. 일반 돼지차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맛들이 많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창족 쪽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쪽에서는 이제 화밀향이라 그러죠. 곡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꿀 같은 그런 어떤 달달한 향들. 제가 표현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조선 간장의 그 향 같다는 그런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이나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또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약간 그 뭐 찌릿내 뭐 어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쾌하게 그다음에 좋게 다가오는 그런 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을 이 그 첫 향을 버리지 않고 조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깨끗하다는 걸 안다면은 사실은 저 탕은 저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 같은 게 있긴 있겠지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다 마시진 않고 조금만 맛을 보고 배제향도 약간 느껴보고요. 이렇게 해서 세차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생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끓는 물로 우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이렇게 빨리 물을 끓여서 최대한 끓는 물에서 우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거품이 뭐 첫 번째보다 많이 나오지 않지만 조금은 그래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품을 발생시켜서
살짝 밀어내고 이렇게 씻어주는 뭐 이런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가 이렇게 물을 다 머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5초에서 20초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우리는 게 낫습니다. 이 차온은 130ml이고 그 다음에 제가 넣은 차는 한 4g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와 물의 비는 1대 32.5 정도인데요. 뭐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우린다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자사오를 쓴다면은 이렇게 따라내는 시간도 생각보다 꽤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올 때도 그 차가 우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그 우리는 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개완별하면 금방 콸콸콸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면 되겠습니다. 차 맛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사오의 어떤 재질, 자사오의 모양, 그 다음에 뭐 어떤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사실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홍차에서도 골든 룰을 얘기하죠. 차와 물의 비, 결국 이제 차의 양이죠. 그 다음에 물의 양, 그 다음에 물의 온도,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보탠다면은 물이 어떤 물이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어떤 주위의 뭐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그 물질적인 이외의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따라 나오는 어떤 우러 나오면서 따라 나오면서 어떤 걸리는 시간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이 재질에 의해서 온도를 얼마나 유지시켜 주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차의 양과 시간과 물의 양, 온도 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를 마실 때도 저는 소리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전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펼쳐주면서 향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아마 20초 좀 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우러나왔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그걸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짧게 우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생각보다 많이 소비를 해서 지금 마시는 도중에 찬물이 끓을 수 있도록 미리 넣어주고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자리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잔은 나중에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는 꼭 오래 두고 먹어야 차가 맛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는 그렇게 너무 오래 두지 않고 먹어도 충분히 맛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차라면은 한 1년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3년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마셔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틀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요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훌륭한 맛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은 주로 이렇게 엄폭하게 좀 깊은 그런 잔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잔들이 유리한 점은 이렇게 향이 많이 잔에 남아있기 때문에 배제향을 막기에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잔들은 또 장점이라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좀 빨리 식기 때문에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깊은 잔을 저는 위주로 깊은 잔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다 끓었네요. 이제 다시 또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아마 물에 젖어 차가 찻잎이 물에 젖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약간 맛이 또 강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시간 자체가 따라 나오는 시간 자체가 약간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그 시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물이 충분히 다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좀 주고요. 그리고 개환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자사오를 쓸 때도 항상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서 이렇게 안쪽 부분을 갖다 이렇게 익히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식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잔 주세요. 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차탕을 마시는 것은 저는 차 전체의 즐거움 중에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50% 부분은 물론 뭐 분위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차 온전히 차에만 국한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차에서 나오는 이런 향기들, 뭐 개안배, 그 다음에 공도배 같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잔에서 개안배의 뚜껑에서 그런 부분에서 즐기는 향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저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즐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합친다면 저는 한 50% 이상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뜨거운 물로 우렸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드시지 않기를 권하고요. 뭐 알아서 이렇게 잘 빨리 식혀서 드시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식히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엽저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고 나서 과연 살청할 때 살청이 제대로 됐는지, 살청 전에 뭐 어떤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홍변이 많이 되지 않았는지,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그 엽저를 살피는 그런 부분들 사진을 몇 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